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메일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메일 매거진 신청 링크가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페이스북 1인자 최규문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대한민국 최고예요. SBS, MBC, KBS 3사를 두루 섭렵하시며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PD, 영상 촬영을 하신 이형재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규문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규문이고요. 대한민국 페이스북 전도사 1호라고 가끔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요.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 책을 국내에서 처음 그 한글로 된 매뉴얼을 소개하면서 이 길로 들어서서 7년차 페이스북만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페이스북을 갖다가 보급하신 분이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도 소개를 할게요. 예,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는데요. 저도 뭐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25년간 어떤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최첨단 마케팅이라는 프로덕트 런치,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든가 웨비나라든가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에 보급해가지고 지금 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형재 PD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형재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여튼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하게 되는데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이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생각도 못 해왔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제가 하긴 하는데 그냥 이게 볼 줄만 알았지 이게 마케팅이랑 관련돼 있다는 말씀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제 우리 민사님 전문가신데 그것도 이 마케팅에 활용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게 하여튼 전 진짜 제가 잘 모르고 잘 못하는 하여튼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처음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카메라 뒤에서 제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거기다가 또 깐죽깐죽거리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또 말이 빠르다, 느리다, 어투를 자연스럽게 해라. 제가 지금 반성하게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제가 그게 긴장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그거 긴장이 당연히 너무 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을지,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의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자격이 되는지, 하여튼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지금 초대를 받고 온 겁니다. 민서 형님이 하여튼 2년 돼서 만나갖고 하여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왜 대표님을 갖다가 이 자리에 세웠는가 하면요, 동영상 마케팅의 주류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최규문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류는 아니고요. 네. 네, 주류는 이제 수민족이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7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큰 변화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앱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가장 1년간 혹은 뭐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쓰는 앱이 뭐였냐면, 짐작하시죠, 대충? 카톡. 예, 카톡이죠. 카톡이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한 폰에다가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앱을 깔아놓고 쓰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하루에 쓰는 앱들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거의 한 30% 내지 40%를 카톡을 써요. 근데 그게 작년 연말에
예, 일일이 자리를 뺏겨요. 누구한테 뺏기냐면 유튜브한테. 실제로 유튜브를 어느 정도나 쓰냐면 페이스북을 그 SNS로 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쓰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SNS 3총사가 페이스북, 밴드, 카스, 네,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밴드하고 카스를 쓰는 사람들의 이 뭐죠 사용 시간을 합해도 페이스북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페이스북의 3배에 해당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일상적인 그 동영상 플레이어가 아니라 실제로 동영상 지식 정보 검색기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 아이템 혹은 뭐 상품, 제품 어느 정도까지 노출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마케팅, 저도 뭐 항상 해외 동영상 마케팅을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대표님 모신 거는 저의 유튜브 마케팅에 연구한 노하우를 갖다가 꽃을 피워줄 수 있는 이영재 PD님이야말로. 예. 그래서 하여튼 과찬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하여튼 특히 이제 이 다큐멘터리 교양 다큐라고 하죠. 그쪽 제작 일을 해왔습니다. 뭐 하셨었어요? 뭐 아실만한 거는 KBS의 도전지구 탐험대를 꽤 오랫동안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도 이제 꼭지를 맡아갖고 네. 납품을 제작을 했고 알을 몇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각 방송사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방송물의 그 재원은 다 광고인데, 그렇죠. 광고인데 처음에 이제 케이블 TV가 생긴다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일거리는 좀 많아지긴 했는데 네.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편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상황이 더 나쁜가? 극단적으로 제가 처음에 다큐멘터리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비를 한 8천 정도 했어요. 네. 90년대 초반에. 지금은 그 액면가의 3분의 2 이하. 그 정도. 3분의 2 이하.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 60분 기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0분 정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지? 도대체 좋아져야 되는데 왜 계속 나빠지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광고 시장은 우리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일단 온라인에 엄청 뺏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방송물 만드는 총량이 한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1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졌는데 네. 거기에 투여되는 광고료는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인건비를 줄이고 그리고 또 뭐 제작비 자체, 진행비 자체도 줄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상황이 갈수록 더 안 좋은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8천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3천만 원도 안 갖고 똑같은 50분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예능 프로는 많아졌지만 이 교양 다큐는 자꾸 이 편수도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활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마케팅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촬영도 직접 하고 그리고 편집도 작곡 공부해서 직접 하고 그래서 1인 다역을 하는 것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혼자서 다 혼자 뭐 찍기도 하고 뭐 연출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또 음원 다운받아서 그것도 믹싱도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진짜 제가 생존의 어떤 그런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연구하는 또 맛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어떤 특별한 효과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했는지를 또 파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건방진 말씀이긴 한데 이 훌륭한 연출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한 또 잘 찍는 카메라맨도 아니고 편집자도 아니긴 한데 이것저것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설알긴 하지만 다양하게 아는 이제 그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나밖에 없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최고. 다양하게 안다.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 팔광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내가 제작하는 거에 인건비는 줄여지긴 하지만 특별한 내 재능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내 재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돈을 벌게 해주고 이렇게 돋보여주게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일하는 거에 좀 편하다. 네. 뭐 그 정도였는데 미소 형님 만나 뵙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분야면 제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왜냐면 촬영도 알고 편집도 알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작업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맞닥뜨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좀 편리하고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월떨결에 카메라 앞에 앉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게 힘들지. 네. 한번 스타트하면 여기 자리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러면 시작하신 게 90년 초? 90년 초. 그럼 지금 벌써 2018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한 7, 8년. 지금까지 20 몇 년간 어떤 촬영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하여튼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2005년도에 발해 뗏목 탐사대라고 그러니까 발해와 일본의 해상 교역로를 다시 탐사해보는 그런 학술 탐험이 있었는데 네. 이제 탐사기 때문에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을 타고 뗏목을 직접 타고 네, 뗏목을 타고 일본과 발해 상인들이 그 이동을 했던 그 항로를 복원하는 그런 기획이었는데 의미 있는 예. 촬영이네요. 근데 그게 겨울에 뗏목을 타요. 겨울에 뗏목을 타고 그게 미쳤다고 했더니 왜 하세요? 그 해류가 그 시기에. 여름에는 반대로 흐르고 아. 겨울에만 발해에서 일본 일본으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겨울에 출발할 수밖에 없고 옛날 선인들도 옛날에도 그랬고 네. 그리고 또 탐사기 때문에 배로 간다는 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뗏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 팀들이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위험하네요. 목숨 건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2월달에 그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 제가 그런 활로를 생각 안 했다면 안 했을 텐데. 왜냐면 겁이 났기 때문에. 바다도 싫어하고. 근데 이게 뭔가 이제 내 컨텐츠, 내가 제작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컨텐츠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 자체가 방송사랑 연관된, 물론 방송이랑 연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내 작품. 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제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그렇게 하여튼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게 그런 진취적인 기상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세 번, 한 번 죽어도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대단하네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탐사대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도전. 네. 도전지구탐 계속 제작을 하고 하고 있었고, 있죠. 하고 있었고, 다른 프로도 하는데, 그런 프로 되게 소중한 프로긴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또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편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파일 변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성으로 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어갖고, 뗏목에서 위성으로 이 생방이 되겠더라고요. 물론 화질은 떨어지지만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2005년도에는 2005년도 제가 이제 KBS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거기 이제 그 기술국 담당 이사가 뗏목에서 위성을 하려면 버스를 하나 실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 뗏목에 버스를 시켰다. 버스 안 실어도 된다. 내가 하겠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컴퓨터 맥킨토시 컴퓨터 통해서 뭐 이렇게 변환하고 2005년. 뭐 그래서 2005년 되면 한참 전이죠. 초창기인데. 그건 또 세계 최초로 제가 뗏목에서 생방한 또 최초의 PD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그 열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자. 예. 그리고 이제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바다가 아니고. 그렇죠. 세 명 중에 한 명 죽었는데. 예.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러시아에서 출항을 해서 한 하루 반 만에 그 당시 이제 파고가 7m였더라고요. 최고가. 7m. 네. 근데 그 7m라는 거는 그냥 이 평균치를 본 거고. 그렇죠. 제가 높으면 더 높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m이기 그렇지. 때문에 사실은 14m. 그러네. 그리고 기복이 뗏목은 항상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파도가 한 20층 높이 파도가 이렇게 서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덮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력이었기 때문에 물을 타러 파도가 그렇게 타고 가니까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그리고 파도가 또 어떤 무시무시한 작용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밤에 느낀 건데 뗏목의 가장 약한 데를 찾더라고요. 그게 제일 약했던 데가 선실의 밑바닥이었어요. 그 바닥을 그냥 만드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밑에 바닥이 두 겹이니까 사이로 파도가 들어와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바닥을 깨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파도가 깨더라고요. 그래서 선실 바닥이 없어졌어요. 손실 바닥이. 예, 그러니까 물 속에 빠지진 않지만 그냥 보여. 물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장비, 모든 거 다 유실되고. 근데 하여튼 그 하루가 세상에서 제일 긴 하루였죠. 긴 하루죠. 일단은 불도 다 나갔고, 뭐 우리는 다 물 속에 빠져 있고. 상상이 안 가. 예, 뒤에 이제 그거를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지옥 같은 하루가 가고 새벽에 이제 그 물 사이로 햇볕이 조금 보이는데 그 희망감이라는 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하 30도 정도 됐거든요, 최고가. 그러면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저희가 두껍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얗게 버벅버벅 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장은 죽지 않아도 저체온증 때문에 저희가 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체온 때문에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겠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실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맣게 그 뗏목 만드는 분들이 너희들 화장실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용도로 조그맣게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바닥은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거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길 가면 물은 피할 수 있다.
물 피하려고. 물을 피할 수 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네. 거기 가면 물을 피할 수 있다. 거기를 가야겠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예. 그렇겠네. 그 바닷물은 안 얼어 있지만 그 파도 쳐서 그렇죠. 붙여 있는 거는 다 뗏목에 붙으니까 다 얼은 거예요. 예. 그거를 막 온몸을 부서져라 하여튼 문을 열고 사투네. 예, 사투에서 나가서 이제 밖에를 딱 나갔는데 벌써 이제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을 문을 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이 파도가 세니까 온 하늘이 물보라로 그냥 온통 물. 그렇겠네. 그리고 딱 요 앞에 거의 한 20층 높이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 삼킬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연. 야, 이게 생과 사의 칼날 끝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구나. 그 누가 14m 아래서 14m 위에 있는 파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희 장비가 다 유실됐기 때문에 그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눈으로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게,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모든 걸 방수탑을 하고 여분 카메라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뗏목을 타서 누가 찍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손실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못 담고 내 마음에 카메라만 담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뭐 그랬겠지, 이 정도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광경은 하여튼 지금도 이게 가끔 꿈속에 나와서 하여튼 저를 가히 누리긴 하긴 하는데. 네. 응? 가히. 아니 그러면 그 뗏목을 태울 때 뭐 이렇게 그 뭐 보호해주는 어떤 다른 배가 뭐 뒤에 따라오거나 에스코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준비하는 팀들은 작은 돈으로 물론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받고 하긴 했는데, 배가 에스코트하고 뭐 그럴 정도의 비용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2005년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노모 어머님도 배가 따라가는 거지? 네, 따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아니었군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뗏목의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배가 그 속도로 가면 넘어져요. 배는 속도 유지하자는 거.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배가 속도를 유지하려면 우리 뗏목을 계속 뺑글뺑글 걸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름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떨어지면 그 사람들 또 들어왔다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 대책이라든가 그냥 전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탐사대들의 특징들이, 그렇게 안전 대책이 있으면 그게 무슨 탐사냐. 뭐 했군요. 지금 살아 계신 게.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저는 요새 이제 남북 문제가 하여튼 되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쪽 당국자들은 되게 감사를 표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SOS를 했는데 해경에서 못 받았고 연락은 끊겼고, 우리 해경 쪽에서. 예, 해경 쪽에서. 근데 이제 다행히 해경이 그 당시엔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연락이 끊기니까 무슨 문제가 조난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북측에 그 당시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초계기를 띄워서 우리를, 왜냐면 그 망망대해에서 뗏목 그렇죠. 바늘 하나거든요. 예. 보이지도 않고. 초계기가 떠서 우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금방 올 수 있는데, 북한이 노를 하면 일본까지 나와서 공해에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영공을 바로 오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니까, 북한에다가 우리가 이런 때문에 니네 영공을 통과를 하겠으니 허락을 해줘라 했더니 대단하네. 한 5분 만에. 와. 지금 휴전 7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답변한 건 처음이래요. 5분 만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네. 그렇죠. 이게 국정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어떤 뭐 그런 그렇죠. 민족적인 뭐 뭐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허가를 해서 바로 초계기가 떠서 저희를 1시간 반 만에 발견을 해서 이제 독도에 대기하고 있던 삼봉호 해경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배예요. 그 배가 출발해서 그렇게 한 게 한 80시간 정도 된 거예요. 총 80시간. 네, 80시간. 그래서 다행히 하여튼 그 창고로 갔던 창고는 깨지지 않아서 그때 대원이 4명인데 저 포함해서 4명이 이렇게 딱 껴안고 껴안고. 있으면 체온이라도 유지가 예, 껴안고 있으면 남자들끼리. 네, 남자들끼리 껴안고 있으면 이제 되는 공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불편하긴 했어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살 수 있었던 거죠. 혹시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큰일 나네. 예, 하고 싶습니다. 뭐 장인이라니까. 네,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그 13m 그 파도를 못 찍은 게 한이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한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안 하면 그런가 누군가 또 하면 또 시행착오를 할 거예요. 뗏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촬영할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를 경험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경험치를 밑바탕 삼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뗏목은? 뗏목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경에 구출이 되고 해경이 오기 전에 러시아 배가 먼저 왔어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 배가 와도 저희한테 접근을 못하는 게 접근하다가 몰살이 부딪히면 뗏목은 그냥 그렇죠. 산산 조각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500m, 200m 떨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뭐 말도 안 통하고 우리를 이제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경이랑 연락해서 이제 해경이 왔는데 해경 배에 이제 저희가 몸만 구조돼서 이제 왔고 러시아에서는 이 친절한 러시아에서는 이 뗏목이 한국서 이런 의미 있는 건데 여기다 두면 안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이 그 뗏목을 자기네 배에 실어서 부산항에 갖다 줬어요. 부산은. 예. 거기가 탐사기 끝이에요 그럼? 그래서 네. 이제 그때 하여튼 어쨌든 방송은 됐을 거 아니에요? 못했죠. 못했죠. 실패로. 그 일단 생방은 했어요. 이제 깨지기 전에 그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성을 통해서 그동안 과정을 KBS 아침 방송에 이제 소개하는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깨졌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근데 좀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네. 그리고 했는데 이제 경험도 없었고 또 약간 교만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준비가 미흡해서 잘 못했는데 이제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기획 중에 이 하나. PD님은 세계 몇 군데를 여행하셨죠? 여행이 아니라 촬영. 이제 저희 촬영일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이니까 이제 해외에 갈 일이 많아서 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개 정도는 다녀본 것 50개. 같아요. 예. 안 가본 데가 없어 지금? 예. 그래서 뭐 삶과 죽음의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으셨잖아요. 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하시네요. 그런 어떤 장인 정신. 예. 뭐 장인 정신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아주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외국 좀 다녀봤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어디가 제일 위험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어디가 제일 위험했지? 라고 생각했더니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농담이고 제가 하여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지구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분들의 특징 그분들의 모습을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물론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필요할 때 그거보다는 이게 잘 의사소통을 하고 순수하잖아요. 존중해주고
뭐 그럴수록 훨씬 더 관계가 좋더라고요. 음. 예, 음. 예. 예. 그러면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사람들 만나는 거는 네. 내가 그분들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무시하지 않고 네. 하면 그분들은 더 나한테 더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어느 나라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오늘 참 재미있었거든요.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수십 가지, 100가지 있다면서요. 근데 뭐 하여튼 뭐좀 그래서 앞으로 이영재 PD님을 모시고 정말 살아있는 뭐 동영상 뭐 이렇게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 조금씩 뭐 그런 거 알려주시겠지만 그런 어떤 지금의 그런 어떤 본인이 여태까지 경험하신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예. 꼭 나와서 그래요. 재밌어요. 예. 우리 같이. 또 저 제일 약한 게 하여튼 이 마케팅을 못해서 하여튼 지금 잘 못하고 재밌을 것 있는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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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최경원 대표님도 뭐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영재 PD님의 어떤 그런 여태까지의 경험과 노하우, 최경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랑 마음껏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